자, 시장 상황 간략하게 놓고 볼 텐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일 약하다라고 느끼시고 계신, 그러니까 주말에도 토요일 날 또 방송 관계자 만나 미팅을 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뭐 귀에 와닿지 않아요.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한.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도. 남들 다 힘들다는데 왜 윤정도 혼자 안 힘들다고 거짓말하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힘들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자, 보시면은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연간 단위는 다시 놓고 보겠습니다만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가장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약한 국내 증시와 선진 시장 기준에서 나스닥이 가장 약하죠. 그들의 흐름. 그 나스닥의 흐름이 6% 강세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6월 말 종가 대비.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내 계좌가 마이너스인 거 좋아. 근데 내 계좌가 마이너스인 거지 시장이 나빠요? 시장이 나쁜가요? 그러니까 내 계좌의 마이너스 기준을 다시 따져보자 이거예요. 작년 하반기 이후에 여러분들 계좌가 마이너스냐 이거지. 작년 하반기 이후에. 그러니까 6월 말 딱 종가 대비해서. 응? 그거만 놓고 따져보자 이거예요. 내 계좌가 마이너스라고 검증되지도 않은 전체 우리나라 계좌를 다 까서 본 것도 아니면서 다 힘들다라는 표현. 본인이 힘들겠지. 그 저한테 얘기했던 이쪽 관계자 사람이. 나스닥이요. 이때 당시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30%의 반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6월 말 7월 초에 조정받은 이유는 아시죠? 또 9월 중순 이후에 조정받은 이유 아시죠? CPI 핑계대고 조정을 받았어요. 응? 그런데 그 조정의 흐름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 30% 수준의 반등 이후에 또 조정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9월 말 대비해서 9월 말 기준 뭐 요 정도로 잡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려 내려올 때, 뭐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연초까지로 해야 되겠죠? 밀려 내려올 때 테슬라가 70% 빠졌습니다. 테슬라가 70% 빠진 거에 대해서 테슬라가 시가총액 미국 시장의 5위였다라는 걸 감안해야 돼요. 70% 빠졌어요. 그런데 나스닥이 전저점을 안 깼어요. 테슬라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강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일 약하다는 나스닥도 플러스이고 고점 대비 하락을 따진다는 거는 내 계좌가 6월 말에 100만 원이 없는데 30% 올라서 130만 원 됐다가 조정받았다. 이거 억지 부리는 거죠. 100만 원일 때 대비해서 6% 수익이면 시장 무지하게 좋은 장이네. 나만 순실이네. 이렇게 따지는 게 옳은 거예요. S&P 500 지수는요. 이보단 강하죠. 왜? 테슬라의 영향이 나스닥보다는 제한적이니까. 요 기준점 대비해서 얼마예요? 땡겨서 볼까요? 바닥 대비해서는 16%이고 8%. 그럼 나스닥이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드시는 게 정답이에요. 나스닥이 그렇게까지 약세가 아니었네라는. 고점 대비해서 S&P 500 지수가 5% 밀려 있거든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 고점 대비 11%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는 거 그걸 놓고 보시자는 얘기예요.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12월 달에 고점을 넘겨요. 하반기 고점을. 결론적으로 굉장히 강한 건데 이게 다우지수에서 이렇게 강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테슬라가 9월 말 대비해서 70% 폭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의 영향을 받은 기술주들조차도 제한적으로 밀렸단 말이에요. 저점은 안 깼잖아요, 나스닥이. 응? 그러다 보니까 30개 업종 대표주가 지수 범위로 설정되어 있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 시가 총액 방식이 아니라 주가 평균 방식이다 보니까 주가 평균 방식이 뭐예요? 삼성전자하고 뭐 오늘 뭐 신규 상장주 오브젠이 상한가 갔다고 쳤을 때 삼성전자가 1% 빠져 있다고 쳤을 때 1.86이나 밀려 있어요. 오늘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러면은 실질 지수는 지금 마이너스 1.18, 삼성전자가 1.7, LG에너지솔루션이 1%로 낙폭을 많이 줄였고요. 하이닉스가 1.5, 시가총액 1, 2, 3이 IT 세 종목이 무너지니까 시장 지수가 1.18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어찌됐든 오브제가 상한가에도 전혀 영향을 못 줘. 근데 주가 평균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30개 종목의 주가의 상승률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시가총액 상관없이. 그러니까 오브제가 상한가예요. 삼성전자 2% 빠졌어. 그러면 14% 시장은 폭등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디다 들여다 놓고 보는 거냐? IT 비중이 높아서 그들의 등락률에 전체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제외하고 실질적인 변동성은 어떠니? 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변동률에 대해서 나머지 업종군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업종군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하다. 전체 업종군은 상대적으로 강했다. 왜? 지표가 상상을 초월하게 좋으니까. 지표 지금 무지하게 좋습니다. 경제지표. 어? 그냥 뭐 우리나라 지수만 놓고 보고 내 계좌만 놓고 보고 지표가 안 좋네, 뭐 경기가 안 좋네. 개뿔 경기가 왜 안 좋아요? 경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랠리가 나와요? 응? 체감 온도가 안 좋을 수는 있더라도 그 와중에서도 성장되는 업종군은 있다라는 거고 그 업종군을 들여다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다우지수 이외에도 독일,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영향 미친 거 있어요? 없어요. 3월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장 근접해 있는 유럽 국가들의 이 폭등 랠리, 네? 유로스타 50의 이 폭등 랠리. 이것을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증시는 뭐 반등이 제한적, 그러지 않아요. 3월 저점 자체를 깨지는 않았고 그거는 엔저의 영향 때문이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로스타 50부터 월봉으로 보시면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5% 빠져 있어요. 프랑스는요 3% 빠져 있습니다. 독일은요 7%, 다우는요 8%. 무슨 말이냐면은 3,000포인트 이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 전부 다. 그리고 나서 니케이 쪽 봐도 니케이도 10%뿐이 안 빠져 있어요. 얘도 3,000포인트라는 거예요. 3,300에서 10%면 3,000포인트인 거죠 뭐. 거기 이제 S&P 500 지수가 15%, 나스닥이 28%. 근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나스닥의 영향을 받느냐?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37%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디커플링 상태다. 정정불안,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 디커플링 상태는 무조건적으로 해소가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가 폭락이 연출되지 않는 한, 그리고 그 폭락의 기준, 미국의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2015년 12월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릴 때, 또 바닥에서 금리 올린 기준으로 잡으면 11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을 때, 그게 이제 본격적인 시장의 경기 활황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서의 기준이라고 쳤을 때 여전히 나스닥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죄송합니다. 176%의 랠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무너진 게 애플의 경우에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지금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의 성장성 플러스 실질적인 실적이 지금 굉장히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디커플링 상태 해소 부분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미국 쪽의 나스닥의 이러한 낙폭과대를 떠나서 되돌리지 못한 흐름이죠. 나머지는 다 되돌렸잖아요. 사실상 상당폭을 되돌리고 있는데 나스닥만 유독 못 돌린 그 흐름, 그 원흉은 테슬라다. 테슬라가 70% 이상 폭락이 연출되면서의 흐름이었다. 근데 이 테슬라가 가격 반발력이 엄청나게 나아졌어요.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이제 그 착시 현상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저렇게 밀린 건 아니고요. 주식 분할을 단행했죠. 우리는 액면 분할이라고 표현하지만 미국은 액면가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식을 분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찌됐건 주식 분할을 했고 결론적으로 저 고점 대비 70%까지 밀렸다가 바닥에서 지금 74%를 돌렸습니다. 시가총액 순위가
글로벌 시장 6위에서 10위 밖으로, 미국 5위에서 10위 밖으로 밀려 없어졌다가 그 부분이 다시 6위까지 탈환이 됐습니다. 되돌려놨어요. 6위까지. 그러면 결론은 그 기술주들이 다 못 간 게 아니에요. 기술주 지수를 눌러놓은 부분, 나스닥 지수가 눌려진 부분은 방금 보신 그 내용이에요. 응? 어떤 내용? 방금 보신 테슬라의 낙폭의 심화, 이 부분이 기술주들 전체적인 흐름까지 다 짓눌러 버린 거죠. 보시면은 두 가지 다 보셔야 되는데, 애플 쪽의 시가총액 1위 부분이 미국의 공화당 정부 트럼프 대통령 때에도 예전 같으면은 이제 사실상 엑선모빌 같은 경우 정유 업체가 시가총액 1위였단 말이죠. 근데 뭐 규제를 강화하든 뭘 하든, 응? 트럼프 대통령 정부 들어오면서 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해 줬어요. 그래서 기술주들의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고, 어찌됐건 그 성장성 실적이 지속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의 시가총액 1위는 공화당 정부에서도 유지가 됐다. 지금도 간혹 이제 뭐 시가총액 1위가 저쪽 사우디 아람코에 밀린 적은 있어도 바로바로 회귀가 됐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2조 달러 미만으로 이탈됐다 할 때도 그때는 전체적으로 경기가 둔화됐다라고 평가할 때의 기준이고, 결론은 2조 달러 이상으로 다시 돌려놨어요. 여기서 보실 건 뭐예요? 엑선모빌이 10위에 들어와 있고 테슬라가 순위에 없어졌죠. 1월 3일입니다. 그리고 26일까지도 순위에 못 들어왔는데 26일 날 미국에서는 이제 10위에 딱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도 27일 날 한 방에 테슬라의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에서 몇 위? 7위. 미국에서는요 한 방에 6위. 여기서도 또 추가 10% 또 오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도력이 IT 2차 전지 쪽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오늘 기준에 포스코 케미칼, 금양, 당연히 LG화학이 또 마이너스로 밀려있네요. 아 진짜 단기적인 가격 반발력 이후에 조정 폭의 기준으로 니케이 지수 0.15 강보합이에요. 미국 선물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고요. 시황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시황 부분에 하나 더 보시면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지표가 좋아서 조정받는다는 거. 이 정신 나간 친구들. 이번에 그 22일 날 우리나라 기준으로 23일이고 22일 날 3분기 연율 3.2% 기록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개인 소비 지출 다소 둔화됐지만 기존에 예전에 형성돼 있던 개인 소비 지출보다 긍정적이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높지가 않아요. 고용지표도 좋고. 이게 또다시 1월 달에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22일 날은 이게 나오고 이제 이번에 27일 기준에서는 미국장 폭등했죠. 폭등했단 말이야. 폭등했단 말이야. 폭등. 26일자에. 저 지표 나오고 갭상승 이후에 살짝 눌렸다가. 근데 22일이 언제냐면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오는데 하루에 3%대까지 밀렸어요. 이게.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정신 나간 거다 그랬죠. 왜 지표에 대해서 지표가 긍정적인데 악재라고 표현하느냐. 결국 이게 바닥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번 지표 나올 때는 폭등이죠. 향후에도 지표가 좋아서 긴축의 우려감 때문에 조정 나온다, 이런 얘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듣지도 보지도 마시란 얘기예요. 응? 결국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